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요. 소프트웨어 두 번째 시간으로 작업 표시줄부터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작업 표시줄은 바탕화면 컴퓨터를 켰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줄이죠. 작업 표시줄의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모니터에 컴퓨터를 키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줄, 그게 시작 버튼도 있고, 그죠? 이쪽에 시계도 나오기도 하고, 달력, 날짜 시계, 그죠? 날짜와 시간도 나오고, 알림 영역도 있고, 그리고 어, 각종 뭐 검색 단추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열리면 앱이 실행이 되면 각종 앱들이 이렇게 또 실행되어 있다고 알려주죠. 예, 여기 나타나는 이 창의 이름, 창의 이름이 아니고 이 줄의 이름을 우리가 작업 표시 줄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표시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지만 어, 조금 이따 곧 설명을 한번 제가 타이핑을 해드릴게요. 예, 왼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작업 표시줄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의 크기를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될 때 움직여서 작업 표시줄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죠. 네, 크기의 최대 크기는 화면의 절반, 2분의 1까지. 가로라면 여기까지고, 만약에 세로의 이쪽에 작업 표시줄이 있었다면, 세로줄 여기 절반까지만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작업 표시줄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가끔 보는데요. 작업 표시줄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작업 표시줄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오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메모장에 한번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요. 관련된 내용을. 작업 표시줄입니다.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 중에 있는, 그죠? 프로그램 또는 뭐 앱이라고도 하죠. 앱, 프로그램 뭐 같은 의미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앱들을, 프로그램들을 단추의 형식이죠. 형식으로 표시. 그리고 작업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들을 누름으로써 화면에 보여지는 창의 모양이 달라지죠. 작업 전환이 되고 있죠. 작업 간의 전환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뭐 도와주고 있다. 또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의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것들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가? 제일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시작 단추라고 하죠. 단추가 더 편하겠습니다. 시작 단추. 시작 단추를 누르면 위로 메뉴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내용을 보여주죠.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단추 옆에 검색하는 상자가 표시시킬 수 있습니다. 길게 나오기도 하고 아이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검색 상자도 작업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볼 수 있는 작업 보기 단추. 작업 보기 단추로 또 다양한 기능을 하죠. 뭐 가상 데스크탑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작업을 현재 작업 중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작업 보기. 최근에 실행했던 작업들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단추도 옆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단추를 표시해 주겠죠. 위에 있던 정의에 들어있는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림 영역이라고 있어요. 알림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다양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글자에 대한 어떤 한글 영어 입력 중인지 또는 현재 프린터가 인쇄가 될 때 프린터에 인쇄 중이라는 프린터 아이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죠? 현재 각종 뭐 보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연결이 잘 돼 있다든지 이런 각종 정보들을 알려주는 시계의 왼쪽에 있죠, 그죠? 예, 달력이나 시계보다 왼쪽에 구성이 되고 있다. 예, 알림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알림 영역 안에 날짜, 그죠? 시간, 달력이나 시간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알림 영역 우측으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주 얇은,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의 제일 우측 끝인데요. 간격으로 본다면 한 0.5cm 이내, 1cm까지 못 가니까 0.5cm나 뭐 넓게 보이면 1cm가 될 수도 있는데요. 0.5cm 정도로 얇아요. 0.3cm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얇은 세로 막대가 하나 있어요. 그곳을 마우스를 누르면 바탕화면이 탁 보여집니다. 거기를 바탕화면 보기 버튼 내지는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까지 구성 요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화면의 작업 그 크기, 예, 크기는 화면의 절반. 절반이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까지 하는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살짝 말씀드렸죠. 상하 좌우로 이동도 가능하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긴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거기에서 작업 표시줄에 잠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잠금이라는 거를 갖다가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설정이 되는 거죠. 잠금 설정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치나 크기 등을 예,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작업실 잠금을 설정하면은 안 되고 설정을 해지하시면 위치나 크기 변경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내용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숨기기 기능은 예,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일단 현재 우리가 작업을 할 땐 화면상에서 작업 표시 줄이 잠시 숨어요. 숨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숨는다는 게 만약에 아래쪽에 있다면, 그러니까 작업실 위치가 아래쪽에 있다면 보여지는 화면보다 더 아래쪽으로 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다면 왼쪽으로 숨고, 예, 위쪽에 있다면 위로 숨고, 오른쪽에 작업 표시를 위치한다면 오른쪽으로 숨을 거예요. 그런데 예, 숨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표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표시하고 싶을 땐 마우스를 작업 표시 있는 위치로 가져가시는 거죠.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예, 다가간다고 하면 되겠죠. 다가가면 예, 작업 표시줄이 아래쪽에 숨어 있던 것이 위로 쑥 올라와요. 그죠? 예, 표시가 됩니다.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작업 표시줄만큼이라도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다른 분들이 나의 작업 표시줄을 보는 걸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작업 표시줄에 작업하고 있는 내역들이 다 표현이 되잖아요. 단추로. 그걸 숨기고 싶을 때,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 글로 써드립니다. 말로 했었지만, 작업 표시줄은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점프 목록, 뭐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점프 목록이라고 해서 뭐냐면 작업 표시 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거나 또는 작업 표시 줄에 그 프로그램들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아이콘 내지는 고정된 아이콘, 즉 응용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뭐 한글 내지는 엑셀 내지는 파워포인트 내지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프로그램들이. 예. 그런 어떤 작업 표시줄에 단추로 되어 있는 곳에서 그 아이콘에서입니다. 예, 작업 표시 프로그램 뭐 단추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에
오른쪽 넘어가는데 내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죠. 클릭하면은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점프 목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메뉴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메뉴에는 뭐가 있냐면 고정할 것인지부터 물어보고요. 예, 일단 해볼게요. 하나씩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 해당 목록에 목록에서 과거에 우리가 작업했던 과거에 실행해서 열어봤던 지금 열리진 않아요. 근데 열어봤었던 파일들이 보여요. 이름들이 쭉 나와요. 예, 이걸 과거 실행 파일 등을 볼 수 있고요. 나타나니까 있으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해당 그 지금 현재 열려 있지 않지만 그 과거 실행 목록 아이콘 중에 특정 그 이름 아이콘하고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 가능하고요. 당연히 실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 파일을 또는 이 어떤 프로그램을 자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열 거야 라고 해서 아예 그냥 계속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해당 실행 파일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실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죠? 해당 실행 파일을 실행 가능하기도 하고, 실행 파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실행 파일 이름 우측에 보면 앞정 같은 그림이 있어요. 앞정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늘이 있는 뾰족한 그 핀 같은 게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앞정. 이런 앞정 그림이 있어요. 앞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행도 되지만 앞으로 계속 실행할 거라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고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정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자주 갈 일이 없거나 고정 안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고정된 것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제거한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앞정 아이콘이 있겠죠. 거기도 고정된다는 앞정이 있을 거예요. 앞정 아이콘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해제하시면 앞정 아이콘 눌렀던 거를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 목록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 목록이 한 번씩 나와서 이 정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답을 선택하실 때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업 표시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시 뭐가 나옵니까? 메뉴가 나오겠죠. 메뉴가 나타나면 이 메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뉴가 나타나는데 메뉴 종류 클릭 시 나타나는 메뉴의 어떤 종류는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단식 배열, 창 배열을 할까요? 계단식 창 배열. 그러니까 열려 있는 창들을 계단의 형태로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고요. 또 창 가로 정렬 보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열리는 걸 가로로 보여줘요. 근데 그게 3개면 3개만큼 가득 차게 되고요. 2개면 2개, 5개면 5개. 대신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로 보이지만 안에 내용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가로 보기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세로 정렬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바탕화면 보기라고 작업 표시줄의 제일 우측에 0.5c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뭐 cm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주 얇은 그죠? 0.1, 2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얇은 마우스 올려서 누르면 바탕화면이 보여지지만 그냥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바탕화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라는 메뉴가 있고요. 작업 관리자 메뉴를 누르면 작업 관리자 창에도 접속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작업 표시줄 잠금도 당연히 나타나요. 잠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에서 작업 관리자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작업 보기 단추도 있어요. 작업 보기 단추. 작업 보기 단추 표시. 이거는 앞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죠. 알림 영역, 작업 보기. 요런 부분들 있죠. 검색 상자도 마찬가지인데 작업 표시줄에서 나타낼 거야, 나타내지 않을 거야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작업 보기라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도 있을까요? 검색 상자도 가능하겠죠. 그죠? 검색 상자도 나타낼지 안 나타낼지 설정하는 메뉴가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 더 설정하는 것도. 왜 도구 모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도구 모음은 뭐냐면 링크라든지 바탕 화면이라든지 채도구 모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작업 표시를 오른쪽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서 문제로 나오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표시줄에 요즘에 좀 최근 들어서 또 자주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에어로피크, 에어로피크라 그래요. 영어로도 A-E-O-R, 에어로피크. 요 기능을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피크는 좀 알아가시면 도움이 또 될 것 같아요. 에어로피크라는 기능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이나 앱 또는 뭐 탐색기 창 여러 가지가 있죠. 열려 있을 때 그 아이콘에서 마우스를 누르기 전에 그냥 마우스만 올려진 거야. 그 실행하고 있는 창에요. 이렇게 올려두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포인터가 올려진 위로 조그만한 사각형의 축소판 그림들이 나오죠. 그게 열려있는 창이 여러 개면 여러 개만큼 많이 나오고 작으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죠. 그 중에서 어떡합니까? 작은 그림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그림을 누르면 그 해당 선택한 조그만 그림의 화면이 바탕화면에 표시되죠. 그 기능이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 중인 앱 단추, 프로그램 단추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 뭐인 거예요? 올려놓으면 해당 앱을 통해서 열린 뭐가 생겨요? 축소판 그림 같은 그죠? 화면이 축소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리고 이 중에서 희망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해당하는 창이 활성화된다. 활성화된다는 것은 가장 위로 보여져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활성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활성화되는 기능을 에어로라고. 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이 지금 작업 표시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지 못하겠죠. 이거 뭐 괜찮죠, 그죠?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작업 표시줄이 표시되지 않도록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기를 할 수 있다. 자동 숨기기 하면 숨어 있다가 마우스 포인터가 작업 표시줄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쑥 올라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 의미 괜찮습니다. 잘 돼 있고요.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가 있다 그랬어요. 0.5cm 이내에 아주 얇은 줄이 세로로 된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단추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이 표시되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바탕화면이 그러니까 열려있는 모든 창이 싹 다 내려가요. 바탕화면이 딱 보입니다. 여러 창이라도 다 내려갑니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괜찮네요. 1, 2, 3번은 옳은 설명들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번 한번 볼까요?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을 만들기. 바탕화면의 아이콘. 앞서 말씀드렸죠? 작업 표시줄은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기능 없습니다.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작업 표시줄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의 점프 목록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점프 목록.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의 그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요. 오른쪽을 누르면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 내가 열어보았던 이런 파일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옆에 뭐가 생기냐면 앞정이 있어요. 앞정. 앞정. 앞정 그림이 그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뾰족한 바늘같이 있는 그런 앞정이 있어요. 앞정을 눌러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로 클릭하면 되고요.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열려면 프로그램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열려요.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고 지금 아래쪽처럼 고정하려면 해당 항목을 가리키는 앞정, 그죠? 앞정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프 목록의 항목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딜리트 키가 아니라 앞정을 다시 선택하셔서 앞정으로 선택했다가 다시 앞정을 눌러서 해지하시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4번의 딜리트 키 아닙니다. 4번이 항목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답지 보시면 4번 됐다, 그죠? 넘어가고요. 다른 문제 좀 더 풀어보죠. 윈도우즈 10에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란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어요 라는 의미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 기능들을 타이핑을 해드렸죠. 좀 많았죠. 그죠? 되게 많았어요. 이 안엔 계단식 정렬,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잠금 다 있었죠. 그죠? 아이콘 정렬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4번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바탕화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아이콘 정렬 이런 거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줄이 아닙니다. 4번이 잘못됐고요. 다음, 펜에서 에어로피크 기억나십니까? 옳은 거네요. 에어로피크는 작업 표줄에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이 아니고요. 클릭할 필요 없어요. 올려놓으면 되죠. 확인한다. 이거 아니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고 작업 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2번이 답이다. 그죠? 4번이 비슷하게 보이긴 했지만 아닙니다. 4번, 2번. 여기는 4번, 2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4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다른 말로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죠. 메모장에서 해볼게요. 바로가기 아이콘 띄어쓰기가 바로가기를 붙이셔도 돼요. 그러면 단축하면 더 이해를 빠르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식 용어는 바로가기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냐면요.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또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해 그죠? 만든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콘은 실제 원본 파일이 아니겠죠. 아이콘으로 원본 프로그램 또는 뭐 원본 뭐 파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본 파일에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가짐 할게 그냥 가지고 있다. 줄여서 가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 실제 실행되는 파일은 별도로 있고요. 거기를 원본 파일에 찾아가서 매번 실행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연결만 시켜놓은 그런 아이콘입니다. 원본에 대한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모든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어요. 뭐 내 컴퓨터도 만들어지고요. 뭐 프린트도 만들어지고요. 프로그램 당연히 되고요. 폴더, 문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다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냥 파일이나 프로그램과 바로가기 아이콘과 차이가 없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보여준다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아이콘 그림 자체에 바로가기 아이콘 이 그림 있겠죠? 바탕화면에 이 그림 자체에 아이콘 좌측 하단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약간 꺾인 화살표 위로 향하는 화살표
예, 위쪽인데 약간 왼쪽 오른쪽을 향하는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예, 구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화살표가 있으면 단축 아이콘이고 화살표가 없으면 단축 아이콘 아니고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원본 파일이 삭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삭제하더라도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서 연결시켜 놓은 예, 일종의 그냥 예, 실행만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예, 단축된 아이콘이다. 예. 근데 원본 파일이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삭제가 됐어요. 원본을 지워버렸어요. 근데 바로가기 아이콘이 그대로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당연히 정상 동작이 불가하겠죠.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의 위치만 가지고 있는데 원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시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만드는 개수 상관없습니다. 용량도 되게 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수 상관없고 위치도 상관없어요. 예, 어디서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 단축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확장자라고 그러죠. 확장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연결되어 있다는 영어의 링크거든요. 따라서 LNK라는 확장자를 씁니다. 링크의 줄인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의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아이콘의 특징을 좀 보시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있네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이 여기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만들 수 당연히 있죠. 바탕화면에 있는데 바탕화면에 원본 다 없잖아요. 주로 바탕화면에 많죠. 원본은 딴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원본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바로가기 아이콘이 실행됐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원본이 실행되면 실행이 안 되겠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링크의 줄인 LNK가 되겠고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아이콘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폴더 옵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폴더 옵션은 여러분들 그 탐색창 있잖아요. 예,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내 PC 더블 클릭하셔도 결국 폴더 창이에요. 그 폴더 옵션에 보면 위에 메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뉴에 파일을 누르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게 폴더 옵션. 탐색창에서 옵션을 누르시면 그 안에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검색은 좀 출제 빈도가 이제 가장 좀 빈약해요. 내용 자체가 빈약해서 검색은 조금 이제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요. 일반 탭, 보기 탭은 그나마 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내용이 이쪽이 좀 더 중요해요. 여기보다는 중요도도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해서 일반 탭과 보기 탭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탭은요. 일단 써볼까요? 파워포인트 쓰면은 좀 여러분 편하더라고요. 메모장에서 해볼게요.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폴더 옵션이에요. 폴더 옵션. 자, 일단 일반이란 탭이 있어요. 일반적인 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정을 뭐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좀 꼭 설정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건 돼요라고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 탐색창을 열었을 때, 폴더 창을 열었을 때, 즉 탐색기라고 해요. 탐색기. 탐색기가 열렸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디를 보여줄까요? 기본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기본 위치를 두 군데를 주로 설명합니다. 즐겨찾기. 여러분 즐겨찾기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즐겨찾기. 나 또는 내 PC가 있어요. 내 PC. 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탐색창이 열렸을 때 왼쪽에는 폴더창, 우측에는 내용창이거든요. 그 내용창에
즐겨찾기 내지는 내 PC 둘 중에 한 곳의 내용이 주로 보여지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이런 거 설정할 때 하는 것이 일반 탭. 또 있어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있어요. 3개를 넣을까요? 예?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새로 폴더를 더 추가로 이제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막 열어요. 폴더가 많이 있으니까 새로 여는 폴더를 같은 창에서 열 건지 같은 창에서 열리게, 그죠? 또는 매번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거예요. 폴더를 더블 클릭할 때마다 계속 탐색 창이 새로 열려요. 새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에 열리도록 또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기본값은 같은 창에 열려요. 그래서 탐색창을 열었을 때 더블 클릭하면 계속 같은 창에서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새 창에서 열리게 하면 계속 창이 여러 개가 열려요. 예, 창이 여러 개 열리는 게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하시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일반 탭에서 합니다. 우리가 실행하거나 열거나 선택하거나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마우스 클릭하면 선택이죠. 그리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 인터넷 창과 비슷한 기능처럼 한 번만 클릭해도 열리게끔. 그러면 마우스 한 번 클릭으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실행 또는 뭐 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를 누르기 전에 올려놓으면 선택이 돼요. 올려놓는 걸로 선택이 안 되죠, 기본은. 올려서 내가 콕 찍어야 선택이 되잖아요. 선택을, 왜냐면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올려놓기만 하면 마우스를 가기만 해도 뭐가 돼요?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한 번 클릭하면 오픈돼서 열려요. 더블 클릭과 동일한 역할이죠. 나는 더블 클릭이 싫어. 한 번에 열겠어 할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더블 클릭으로 열게끔 설정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한 번을 더블 클릭으로 당연히 실행되도록 다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일반 탭에 이제 주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라는 탭이 있어요. 보기라는 탭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보여주는 탭입니다. 어떻게 볼지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는 이런 보는 내용이 있어요. 이 보기의 내용이 되게 좀 더 많아요. 일반 탭보다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가 되는지 이런 여부도 여기서 보여주는데 메뉴를 계속 보여주세요. 또는 메뉴를 숨겼다가 내가 표시를 누를 때 보여주세요. 이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메뉴는 사실 보여져 있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공간 차지하고 화면이 복잡할 때는 숨겨서 필요할 때 오픈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메뉴를 항상 표시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숨겨져 있는 파일이 있어요. 숨긴 파일이나 또는 폴더에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숨겨져 있는 파일은 여러분들 탐색창을 열어보셔서 C 드라이브 이런 데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파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 파일들 중에 약간 흐릿한 파일들이 있어요. 숨겨진 파일들인데 나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깨끗하고 다 진하다 하면 숨긴 파일이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숨긴 파일을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해서 확인을 누르면 숨어 있는 파일이 나오는데 파일 자체가 약간 흐릿하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런 건 숨긴 파일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확장자 아십니까? 뭐 앞서 LNK라는 확장자도 있었죠? 뭐 TXT 메모장, HWP 한글, PPTX PPT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XL, SX 그러면 뭐 엑셀의 확장자 이런 식으로 파일에 확장자를 이 아이콘 뒤에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를 표시할지 표시하지 않을지 표시 여부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폴더의 속성에 들어가면 그죠? 폴더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폴더 팁에 파일에 대한 크기 정보를 표시할 건지 여부도 지정이 되면 이 파일의 크기는 얼마짜리 용량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표시하면 보여주고 체크 빼면 안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보기는 보여주는 설정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검색 탭이라고 하나 있어요. 검색 탭은 말 그대로 검색이기 때문에 파일을 검색을 할 때 색인을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인이 뭔가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이 될 수 있죠. 색인은 일부 글자 중에 검색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글자 중에 예를 들어 내가 김을 찾는다. 또는 뭐 김밥을 찾는다. 그럼 김밥을 찾았을 때 김밥만 찾을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김이라는 게 있으면 김밥뿐만이 아니라 김으로 시작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김 눌렀더니 김치, 뭐 김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말이 막 다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련된 유사 단어들을 쭉 다 찾아주고 보여주고 그걸 색인이라 그래요. 그 검색할 때 색인을 사용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검색하는 글자에 맞추어서 관련된 단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인이 되지 않는 위치 검색 시 포함 대상을 지정한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이 말은 색인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를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 대상에 포함을 해서 좀 해줘. 여기도 좀 찾아줘. 포함은 되지 않지만 여기까지 찾아줘. 그죠? 포함시켜서 대상을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도 포함해서 찾을게.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검색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지정이 되고 설정을 하고 보기 탭은 보는 내용 위주로 지정이 되고 일반 탭은 일반이기 때문에 위치나 또는 창을 어떻게 매번 새 창에 열지 아니면 현재 창에서 계속 열지 또는 마우스를 한 번으로 실행할지 더블 클릭으로 실행할지 또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그 밑줄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 창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글자 밑에 줄이 있어서 누르면 마우스를 올리면 줄이 쫙 나오고 마우스 딴 데 가면 줄이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줄이 나오게끔 설정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설정이 되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폴드 옵션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폴드 옵션. 자, 폴드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폴드 옵션.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게 가능하다 그랬죠. 메뉴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숨긴 파일이나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에 봐야 되잖아. 보는 거잖아. 어디로 가야 돼? 보기 탭에. 그렇죠? 자, 그리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도 메뉴 있어요. 이 글이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숨긴 파일과 함께 운영체제 보호된 파일도 볼 수 있게 보여줘, 안 보여줘. 이런 것도 역시 보기 탭에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폴더 옵션에 약간 생뚱맞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나요. 드라이브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잘못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가보시면 4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시에 프린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고생하셨습니다.